만약 당신의 눈앞에 피로 물든 왕좌가 놓여 있다면 그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비극적인 권력 찬탈의 서막을 열었던 계유정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린 왕의 순수함과 대비되는 한 왕족의 섬뜩한 야망, 그리고 그에 맞서다 쓰러져간 충신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왕조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성군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었죠. 온 나라가 큰 상실감에 빠져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에 왕실에는 또 다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던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재위 2년 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단종이라는 어린 왕자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거대한 용상에 오르게 됩니다. 12살 소년에게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는 아직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하는 순수하고 여린 아이였을 뿐입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직접 이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죠. 자연스럽게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라의 정사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보인과 좌의정이었던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손에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죠. 마치 거대한 배의 키를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맡기고 노련한 선장들이 대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왕권은 점차 흔들리고 대신들의 힘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가는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 훗날 조선의 7번째 왕인 세조가 되는 인물이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조정의 불안정한 흐름과 권력의 빈틈을 감지하고 있었죠. 명분상으로는 어린 조카인 왕을 돕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감정, 바로 야망이라는 씨앗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고 무예 또한 출중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그런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단종은 나약했고 나라의 권력은 노회한 대신들의 손에 쥐어 흔들리는 상황. 그는 과연 이런 현실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혹은 더 깊이 숨겨진 권력에 대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텅 빈 왕좌의 권위, 그리고 그 옆을 채우는 대신들의 막강한 힘, 그 사이에서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산과 함께 뜨거운 야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왕족의 한 사람으로 머무르기에는 너무나도 큰 그릇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부여했던 것일까요? 왕실의 빈틈, 흔들리는 왕권, 그리고 막강한 대신들의 권력. 이 모든 것이 수양대군의 야망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바로 조선의 왕좌를 향하고 있었죠.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수양대군의 야망은 과연 어떤 피바람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 잔혹한 서막의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시죠. 불안정한 왕권,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대신들의 강력한 힘, 이 모든 상황은 수양대군에게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야망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조선의 왕좌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할 인물들을 물색하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양대군의 눈에 들어온 이들은 바로 한명회와 권람 같은 책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모사가들이 아니었죠.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로 무장한
그야말로 수양대군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이었으니까요. 깊은 밤, 인적 드문 곳에서 그들은 은밀히 모여들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들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계처럼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성공을 위한 냉혹한 결단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김종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북방개척의 영웅이자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하는 충신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수양대군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했을 테지만 설마 왕실의 종친이 감히 역모를 꾀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권력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믿었기에 수양대군의 야심을 그저 철없는 왕족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며 애써 무시했던 것일까요? 그의 방심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 측은 이런 김종서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거사를 앞둔 며칠 밤은 그들에게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칼날을 갈고 병사들을 은밀히 모으는 동안 혹여라도 계획이 발각될까 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피바람이 불어닥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깊은 어둠이 한양을 뒤덮은 시각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갑옷을 입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신복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김종서의 집이었죠. 한밤중의 정적을 깨고 굳게 닫혔던 김종서의 집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물밀듯이 안으로 들이닥쳤고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김종서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늙은 충신 김종서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 칼을 빼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들의 칼날은 사정없이 그를 향했고 결국 김종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단종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믿었던 왕실 종친의 배신에 대한 통안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그 피 묻은 현장을 직접 찾아 김종서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냉혹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궐을 향했습니다. 피의 숙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궐 안으로 진입한 수양대군 측은 황보인 등 김종서와 뜻을 같이 했던 대신들을 차례로 끌어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대궐은 삽시간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비극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충격적인 광경을 망연자실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충신들이 무참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어린 왕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공포와 무력감이 밀려들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채 수양대군은 마침내 어린 단종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새로운 지배자의 모습이었죠. 그 차가운 시선과 피 묻은 손은 어린 왕에게,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이 밤,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바람 속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잔혹한 결말, 과연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피비린내 가득했던 그 밤이 지나고 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제 더 이상 왕좌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 작은 어깨 위로 들이운 왕관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어좌에서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어린 왕의 절망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했죠. 역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왕권을 상징하는 옥새가 그의 작은 손에서 수양대군의 싸늘한 손으로 넘겨지는 순간 궐 안의 모든 숨소리마저 멎는 듯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을 넘어선 실로 비극적인 왕조의 운명이자 한 시대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그렇게 온통 피로 얼룩진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인 수양대군이 아닌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되었죠. 권력을 향한 그의 오랜 야망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지만 과연 그가 앉은 왕좌는 진정한 기쁨만을 안겨주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 한편에는 피를 뿌려 얻은 권력의 무게와 그로 인해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지울 수 없는 씁쓸함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권력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는 어쩌면 그를 평생 따라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피로 얻은 왕권은 결코 순탄하게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향한 변치 않는 충절을 가슴에 품고 있던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질 등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위대한 충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어린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건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부당하게 빼앗긴 왕위를 되찾으려는 불타는 충정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죠. 그들은 비록 작은 불씨였지만 세조의 막강한 권력에 맞서는 거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밀했던 계획은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되고 맙니다. 세조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사육신과 뜻을 같이 했던 수많은 충신들은 잔혹한 고문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참혹했죠. 한때 조선의 미래를 꿈꾸던 지성인들이 오직 의리 하나로 목숨을 바친 그들의 죽음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깊은 슬픔과 함께 권력의 냉혹함을 일깨워주는 아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비록 피로 얼룩진 왕위에 올랐지만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화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방면으로 국정을 운영했죠. 이러한 정책들은 혼란스러웠던 왕실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혁과 발전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왕위를 찬탈한 대가는 비단 세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그는 평생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반역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훗날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병환이나 자식들의 불행 또한 어쩌면 피로 얼룩진 왕좌가 가져온 스티슨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계유정난은 단순히 한 왕의 교체를 넘어 조선 왕조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말이죠.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가 비록 피로 얼룩진 왕위에 올랐지만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화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방면으로 국정을 운영했죠. 이러한 정책들은 혼란스러웠던 왕실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혁과 발전 뒤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왕위를 찬탈한 대가는 비단 세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그는 평생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반역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훗날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병환이나 자식들의 불행 또한 어쩌면 피로 얼룩진 왕좌가 가져온 스디슨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계유정난은 단순히 한 왕의 교체를 넘어 조선 왕조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말이죠.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아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피로 얼룩진 밤이 지나고 태양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것은 결코 평화로운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어좌에 앉은 세조의 표정은 승리자의 기쁨으로만 가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비극을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을 테니까요.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어린 왕의 옥새는 찬탈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로써 길고도 잔혹했던 권력투쟁은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권력의 향기는 비릿했고 피해의 역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살아남은 충신들은 절망 속에서도 단종의 복위를 꿈꿨습니다. 성사문, 박팽면, 하위지 등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거사를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충절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철저하게 숙청했고 수많은 충신들이 잔인한 고통 끝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반역자의 처형을 넘어 세조의 왕권에 깊은 정당성 논란을 들이우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되었죠. 세조는 자신이 쟁취한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강력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혼란했던 왕실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죠. 앞서 언급되었던 경국대전의 편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법치 국가의 기틀을 다졌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또한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내후외환에 대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유정난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평생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끊임없이 제기되는 반역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훗날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병환이나 자식들에 잇따른 불행 또한 어쩌면 피로 얼룩진 왕좌가 가져온 스디슨 대가는 아니었을까요? 계유정난은 단순히 한 왕의 교체를 넘어 조선 왕조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계유정난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왕위 찬탈극을 넘어섭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야망을 쟁취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역사였죠. 한 개인의 선택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후대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곱씹어볼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왕좌를 향한 피해의 유혹,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이면의 수많은 희생과 고뇌는 오늘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